이 영상에서는 투표자들이,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The Economy, 경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대학 시절 때 전공을 하였던 경제학과에 관련돼 있는 만큼 경제 분석력 또한 발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목표는 두 후보 경제 공약들을 파헤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 가장 먼저 실행하였던 법안 Tax Cuts and Jobs Act, 이건 바로 개인들의 소득세를 무려 3%나 낮추어주는 경제 효과를 일으키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중위소득은 63,000달러였습니다. 그 소득 구간의 TCJA 이전의 세율은 25%, 대략 15,800달러를 세금으로 내었다면 TCJA 이후에는 22% 세율로 대략 13,900달러. 그렇게 되면 개인들의 포켓에 1,900달러, 이걸 가지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도 가고 미국만큼의 소비를 누렸겠습니다. 기업들을 위해서도 법인세를 낮춰주었습니다. 전 오바마 정권 때는 35%의 아주 높은 그 세율을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는 21%로 낮추었고, 이제 두 번째 임기가 성공이 된다면 15%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소득세를 낮추어서 C, consumption, 소비를 높이고, 법인세를 낮추어서 I, investment를 높이는 전체적인 경제 전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법인세가 낮아지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고용과 재고에 대한 투자가 높아지니 트럼프는 경제를 참 잘 굴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주식시장도 보면 호황기를 누렸죠. 다우 존스, S&P 500 50%나 가까이 상승하는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크래시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정말 상승밖에 안 하는 구도였습니다. 주식 투자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데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는 부자든 서민이든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자국민들이라면, 또 자국 소속 기업이라면 밀어주는 식으로 갑니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장 원리에 냅두고 맡기는 정책을 펼치려 합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세금 인하에 그 반대로 모든 세금을 인상시키려고 합니다. 참 정치는 극과 극인데요. 트럼프가 저번 임기 때 실행한 TCJA가 워낙 반응이 좋으니 대부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합니다. 다만 연간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내는 자들에게는 TCJA가 실행되기 전에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하고요. 연 1억 달러 이상, 미국의 0.01%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Super Ultra Rich Individuals, 이들에게는 세율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도입하겠다 해요. 이것을 더 들여다보면 아직 현금화하지도 않은 미실현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25%나 재산세를 때린다니까 미국 부자들은 이제 어떡하냐, 나라를 옮겨야 되나? 그런 심정일 거예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모든 자산에 대해 매해 찾아서 받아내겠다, 빌리언들을 최소화시키겠다, minimize 하겠다라는 텍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35에서 21로 낮추었던 그 법인세를 다시 28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해리스는 이렇게 부자들과 기업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타격을 해서 세금을 막 던집니다. 자산 분배를 일으키려 하는 것이죠. 다음 영역인 하우징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더 뚜렷한 방향성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 2.5만 달러, 하나로는 3,400만 원을 현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대부분 청년들, 신혼부부들 이 혜택을 받아가겠죠. 대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가급적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바이든 때도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자는 지원을 해주었지만 끝내는 무산이 되고, 이제는 별 기대감이 없는 그런 사업이지만 또 다시 한번 공약으로 내세웠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저시급을 무려 2배나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Federal Minimum Wage가 7.25달러예요. 한화로는 한 10,000원, 우리나라랑 뭐 별반 다를 게 없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2배로 올려주겠다, 15달러, 곧 뭐 2만 원에 가까이 되는 셈인데요. 부와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the marginalized, 더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퍼부어주는 정책 비용을 그 부자들에게 부담을 매기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부자가 참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 billionaire들이 가장 많은 나라 1위가 미국입니다. 800명 이상이 있고요. 2위인 중국보다 2배나 더 많은 수치이고요. 또 3위인 인도보다 4배나 더 많은 수치, 그리고 4위인 독일, 그리고 5위인 러시아보다는 무려 7배나 더 많습니다. 압도적인 클래스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대선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J. 트럼프 또한 트럼프 타워, 골프 코스, 사업적인 성공을 이룬 억만장자입니다. 뭔가 해리스가 개인적으로 야, 너 도널드 트럼프 너 부자지 나와, 너도 내,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해리스의 이 파격적인 조건, 혜택, 그런 공약들이 달콤하게는 들리지만 사실상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반대가 되니까 실제로 중도층은 물론이고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미국의 대표 경제 매거진 Forbes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54% of respondents trusted Trump to lead the economy compared to 41% for Harris. 이 기사 외에도 수많은 여론조사가 트럼프는 말을 좀 험하게 해도 나라 곳간과 개인 지갑 사정만큼은 믿음직스럽다. 자산관리, 재정관리에 있어서 해리스보다는 트럼프다라고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뉴욕타임스나 CNBC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을 뽑았던 뉴욕의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좌측 진영에 유리한 정보를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띄우고 있는데요. 그런 언론사에서도 트럼프가 경제만큼은 더 잘한다? 라고 전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납득이 될 만한 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만큼 미국의 부자들과 기업들은 그들의 제품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덩달아 치솟겠죠. 엄청난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영업자를 하시는 사장님께서도 최저시급을 못 맞춰 주어서 고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소비자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거나 아예 고용을 중단하거나 아예 폐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생산자이든 소비자이든 이렇게 모두 부담을 얹혀서 끝내는 경제의 기반인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파괴시키는, 무너뜨리는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경제가 아예 침체하거나 몰락하는 수준으로까지 걱정을 하는 그런 태세이긴 합니다. 물가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요 관심사로 두는 영역인데요.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미국의 Federal Reserve와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처럼 국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최근에 LA에 가셔서 한식 메뉴판 사진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물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함정은 끝이 아니에요. 팁을 더 부과하게 되는데 최소 15에서 20%를 더 내야 되고, 또 sales tax,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인데 대략 8에서 10%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메뉴판 가격보다 대략 한 25에서 30%가 그냥 뻥튀기 되는 거다 보니까 순댓국 하나에 3만원, 극단적으로는 4만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마법 효과, 한국의 3, 4배 정도 되는 물가인 거죠. 순댓국 하나 먹으려는데 이런 살이 떨리는 물가는 당연히 트럼프 측에서는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를 탓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겠다 할까요?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해서 모든 비용이 다 사그라드는 좋은 마법 효과를 일으켜내겠다고 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며 경제의 뼈대 역할을 하는 fossil fuel을 채취하는 방법, fracking을 다시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해요. 트럼프가 늘 춤추면서 얘기하는 drill baby drill, we're gonna drill baby drill 하는 그런 모토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땅을 파서 계속 원유를 생산해라. 그렇게 되면 원유 가격이 내려지고 또 원유가 필요한 모든 산업들, 이 경제의 모든 기반이 안정적으로 가격이 매겨질 것이다. 오바마 정권 때부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걱정해서 프래킹을 할 수 있는데도 많이 제한을 두었어요. 이것을 다시 또 돌이킨 게 트럼프가 그딴 제한 다 필요 없다. 그딴 regulation, 그딴 policy 이제 다 엎어버리고 drill baby drill 하자 해서 미국을 원유 생산 국가 1위 에너지 패권국으로 등극하게 되는 사례가 저번 임기 때 있었고, 또 이번 임기 때도 바이든하고 해리스가 환경을 위해서 프래킹을 ban했던 것을 다시 재생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럼 해리스의 대책은 무엇이냐? 미국인들의 necessities, 곧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격에 제한을 두겠다고 합니다. 바가지 가격을 단속시키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있는 게 무엇이냐?
현재 식자재 마트의 운영 비용이 농업인들의 재료비, 인건비를 빼고 나면은 1에서 3%밖에 남지 않는 구조거든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치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가격을 쪼여매서 비용을 절감을 할 것이고 질 좋은 생산품들을 제공할 것이냐, 여러 경제학자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트럼프 경제 공약에 있어서 장점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또 해리스의 경제 공약에 있어서는 단점들을 많이 내비추는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또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경제 영역인 trade입니다. America First 정책으로 모든 나라에게 전체적으로 10%에서 20%의 관세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중국은 더욱 견제해야 되니 무려 60%나 때리겠다고 해요. 슈퍼파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만 그만큼의 수치는 사실 예상치 못했습니다. 자국민들한테는, 자국 기업들한테는 세금을 줄여주고 또 중국한테 이것을 페이하게 하겠다, 그런 원리로 나아가는데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수입품 중 무려 5분의 1, 20%가 중국 제품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웬만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뭐 옷의 태그를 보든 실릴 정도로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 와중에 60%를 때린다?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실행이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TCJA의 좋은 경제적인 효과, 부가 가치가 창출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엎어버릴 것만 같은 발언입니다. 무역이 현대 사회의 번영을 이루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합니다. Comparative advantage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무역하는 나라 또한 각각 잘하는 것들 위주로 생산하고 서로 거래하다 보면 생산 가능성이 높아져서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서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중국한테 수출하고 수입하고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같이 수십 년간 해왔는데 이것을 아예 파괴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념이 다르다 보니까 감정이 상해서 그렇지 뭐 이득이 없었더라면 애초에 안 했겠죠. 특히 관세에 있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리더들 시진핑, 푸틴, 김정은한테 강경 대응을 하겠다 라는 메시지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그냥 진짜 끝까지 가보자,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한번 대판나게 싸워보자, 이렇게 진짜 하는 것인지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관건입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개인적인 삶의 부분, 거기에 더 초점을 두어서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뭐 별 큰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대선 후보의 경제 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저희들 또한 공부를 하고 더 알아가 봐야 할 텐데요. 크리에이처 여러분들과 함께 11월 5일 기준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이슈에 이어서 교포 시점으로 이 미국 정세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는 current events에 대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컬처의 크리에이터죠. 크리에이처 다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계속 소통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같이 얘기 나눠봅시다. 감사합니다.